길게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아무것도 없는 저 허허벌판에 깜짝 손님이 찾아옵니다. 누구겠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온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워낙 시니마 좋아했으니까 네. 힘든 상황을 보고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을 텐데. 와서 이제 막 격려해주고 그럴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아, 왜요? 어렵게 시작한 그 포항제철소 얼마나 공사가 잘 되고 있나 큰 기대를 안고 딱 왔는데 처음 딱 보는 그 장면이 폐허나 다름없는 진짜 허허벌판 모래사장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곳곳에 이거 표지판만 세워 있는 겁니다. 여기는 제1고로 뭐 이런 식으로. 박태준이 급하게 뭐 브리핑 다 마쳤는데도 대통령이 이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카카 보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당황하고 한마디를 던졌는데 뭐라 그랬냐? 여보게 정말 되긴 되는 거야? 막 이제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임자로 불리던 박태준인데 호칭이 여보게로. 갑자기 거리도. 여보가 뭡니까? 임자라 불러야죠. 상사가 와서 뭐 되기나 하겠나 이런 말을 하면 미치는 거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태준도 당황스럽죠. 박태준이 어떻게 했냐? 버럭 화를 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카카는 이제 와서 잠깐 봐놓고 지금 이거 뭐 어떻게 이게 되겠냐? 이거 어떻게 하시냐? 될지 안 될지 하고 연전에서 바로 화를 낸 거죠. 박태준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해. 구속이요? 전에 없는 액션을 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잘못했네. 사과를 해요. 사과를. 솔직히 박정희가 이제까지 누구한테 사과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한테나 했을까? 근데 그런 박정희가 박태준 앞에다 사과를 한 거죠. 그 부분만큼 이제 진심으로 혹은 이제 박태준에게는 한없이 약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이던 박정희도 의심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제철소가 진짜 지어질 수는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래벌판에 삽을 뜨고요.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4월부터 시작한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벌써 늦어지는 겁니다. 늦어지는 이유는요, 뭐 크게 자재 부족도 있겠고, 장비 부족도 있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인원 부족까지 겹치기 때문인데요. 주위에는 자꾸 늦어지는 포항철 공사를 보고, 야, 박태준이 결국 실패할 거라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박태준은 이런 분위기에서 비상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하루에 700세제곱미터씩 콘크리트를 타설하자. 지금까지는요, 하루 평균 300세제곱미터를 타설했는데요. 2배가량을 늘리라는 박태준의 말을 들은 직원들은요, 그야말로 기가 막히다는 콧숨을 쳤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직원들의 말에 결국 박태준이 꺼낸 비장의 카드는 바로 하루 목표량을 타설하지 못하면 승진해서 누락시킨다고 합니다. 제일 무섭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사장에는 모든 직원들이 젖먹던 힘을 내서 일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바로 박태준은 그 당시에 대해 공사가 아니라 전투였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전투 같았냐면 거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잤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졸리잖아요. 졸고 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내버려둬야지. 정신 차리란 말이야. 정신 차리란 말이야. 졸지 마. 안 끝났어. 원고 주여. 얘 자잖아. 길어. 이거를 했다는 거지 이렇게. 그분은 항상 지휘봉을 들고 다녀요. 화이바 쓰시고 지휘봉을 들고 다니고 부하 직원들 머리를 툭툭 치면서 질책을 하기도 하고 안전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안전과장을 찾으니까 지금 회의 중이다 해가지고 회의실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포인트도 까고 그랬어요. 이런 역적 같은 놈! 내 눈에 보는 걸 네가 못 봐? 네가 그러고도 건설소장이야! 건설소장이냐고! 오, 저렇게 어머, 안전모는 무조건 썼겠다. 너 뭐하는 놈이야? 너 뭐하는 놈이냐고! 건설소장님, 콘크리트를 이런 식으로 쳐? 이렇게 공사하라고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와, 조인트.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 이게 드라마니까 약간 좀 과장되게. 근데 옛날이니까 그때 당시니까 가능했을 것도 같아요. 그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근데 이게 뭐 다 박태준이 일부러 악역을 자처한 거라고 합니다. 나는 현장의 사장이 아니라 전쟁터의 소대장이다. 전쟁터의 소대장은 인격이 없다. 이제 그러한 것을 겪어봤던 직원들도 속으로는 굉장히 그 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겠지만은 결국은 승복하고 말더라고요. 내가 저런 분한테 이러한 모욕적인 그러한 것을 당하더라도 내가 감내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모든 직원들이. 여담으로 뭐 박태준한테 정강이를 걷어차이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요. 실제로 혼이 난 직원들 중에 대다수가 뭐 간부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사장이 됐다거나. 야, 그럼 정강이를 성대도 그랬었다. 한 대 맞으면 에 과장, 부장. 경 맞았어. 자, 이제 영일만 모래벌판에 서서히 건물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박태준 회장이 현장을 순회합니다. 이렇게 쫙 돌아보면서 이제 뭔가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또 뭐. 왜요? 다 직접 한번 보시죠. 아 그래요? 채수 없이 떠납니까? 예. 여태 다른 데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일만 제 차례 부실 공사는 없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폭파하게. 와 저거를 저만큼을 찍은 걸? 수평이어야 하는 이 강철 파일이 있었는데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제철소는 터질 수도 있대요. 실제로 굉장히 큰 실수였다고 합니다. 이것만 조금만 수정해라고 했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예 다 폭파시켜버리고 다시 만들게 돼요. 이젠 좀 제대로 하겠지 생각했는데 완전 그냥 머리가 쭉 뼈서는 또 하나의 일이 생기는데요. 이번엔요. 철 구조물에 볼트가 끝까지 조여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박태준의 불호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점검했던 볼트의 개수가 무려 24만 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400개에 달하는 볼트가 제대로 조여있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 직원은요, 박태준의 매의 눈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박태준의 말이면 절대 토를 달지 않고 일하게 됐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게 정지영 회장도 그렇고 박태준 회장도 그렇고 직원들 막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직원들 입에서 너나 잘하세요. 요거 나오면 그 리더십이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아는 거죠. 우리 회장도 정말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저렇게 밀어붙여고 우리가 따라주는 거죠. 박태준은 이제 조상의 피 묻은 돈을 쓰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의 돈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말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태준이 더 독하게 나서서 직원들을 다그치게 된 것인데요. 직원들을 밀어붙이긴 하지만 칭찬할 땐 또 확실히 포상을 해주곤 했답니다. 직원들은요, 불평불만이 많다가도 박태준의 헌신적인 태도에 다들 박태준 사장을 따르게 됐다고 하고요. 결국에는요, 2달 만에 5개월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게 돼서 비상사태가 해제되게 되고요. 지연된 공기를 완전히 만회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악전고투 상황에서 직원들이 박태준 회장을 따랐던 이유는 아까 직원들이 3시간 잤다고 그랬는데 박태준 회장은 항상 직원보다 먼저 일어났다가 직원이 다 잔 다음에 잤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3시간도 못 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작업복하고 작업화를 신고 그대로 잤다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솔선수범해서 희생했던 이런 정신이 있었는데 그런 박태준 회장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태준 회장이 술이 아주 셌다고 하는데 또 세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즐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시작하면서 직원들하고 우리가 이 공사 끝날 때까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해서 진짜 술을 안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에는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이 그냥 며칠을 술을 마셨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또 여담으로 전해져 온 말은 네. 이렇게 공사가 끝나고 막 그 술을 많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와서 한번 브리핑을 해봐라. 그래서 브리핑을 하다가 너무 과음 때문에 토하기까지 했다는데요. 근데 워낙 술을 좋아하는 걸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대통령 주치의를 붙여주면서 좀 얘 좀 치료해줘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숙취 좀 깨게 해줘라. 네. 그런데 이렇게 공사장을 진두지휘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도대체 집에는 언제 가죠? 그 작업복 입은 채로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사실 포항제철 공사의 가장 큰 불만, 반대가 있었다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 그래요? 박태준 회장의 아내인 장옥자 여사. 박태준은 포항제철 공사 시작 전에 아내에게 와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주시오. 어머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이거 근데 전쟁 나갈 때 하는 거의 그런가 보잖아. 근데 아침에 내가 녹화 나갈 때 하는 얘기가 비슷하네. 나는 없는 사람을 처음 봤어. 그때 아내가 지어준 별명이 효자동 주지스님. 그러다 남편이 집에 찾아오는 날에는 이제 보일러를 가동해가지고 집안을 이제 후끈하게 덮여놓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식으로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조차 아빠가 오는 날은 엄마가 맛있는 걸 많이 해주니까 잔칫날 같아서 좋았다고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박태준 회장과 장옥재 여사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부 금실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태준 회장이 애처가라고 불렸고요. 박태준 회장이 아내에게 임자 우리 나중에 저 세상에 갈 때도 같이 갑시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남편인 박태준 회장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남편이 묻혀있는 현충원을 매일같이 방문해서 거의 1년간 심요살이를 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정말 부부의 정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장에서는 무섭기로 소문난 박태준이 집에서는요 아내의 눈치를 보는 아주 섬세한 남자라고 합니다. 저희 수익가이네, 수익가. 네, 수입가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아내의 기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싶으면요 아이들에게 오늘 엄마 기분 좋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하지 말라 이제 주의를 주기까지 했답니다. 심지어 바쁜 공사 현장에서도요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면요 항상 생일 선물을 챙겨줬다고 합니다. 멋진 분이시네. 자, 드디어 1973년 6월 포항제철에 화입식을 하게 됩니다. 화입식이라는 건 이제 제철소에서 처음 불을 붙이는 이걸 기념하는 일인데 자, 과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해야죠. 그렇게 매 눈으로 봤는데 처음에 돋보기로 햇빛 모아가지고 연기 솔솔솔솔 피어오르면서 불이 붙잖아요. 그 불씨를 마치 성화봉송하듯이 7명의 주자가 차례차례 가지고 와서 드디어 이 고로에다가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로에 불이 확 올라서 여 안에서 이제 뜨거운 쇳물이 쫙 쏟아져 나오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진짜? 고로에서 쇳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실패라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제 어쨌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급하게 고로에 막힌 게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뚫기 시작합니다. 제발. 자, 이번엔 성공했을까요? 당시 상황을 그럼 직접 보겠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하신 대통령께서는 제2고로에 원화를 직접 넣으셔서 고로에서 쇳물이 쏟아지는 순간 모든 종업원들은 우렁찬만세를 불렀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를까? 저걸 근데 저 때 이제 보면 만세하고 저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교과서에 또 실렸던 사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저게 이제 저 당시에 그냥 만세 소리만 들었는데 안 운 사람이 없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저기 근로자나 간부라도 울 것 같아. 당연하죠. 아, 저도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을 법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얼마나 칭찬을 해줬을지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박정희는요 시뻘건 쇳물을 바라보며 박태준에게 임자 수고했어. 이 고로의 불꽃이 바로 국가재건, 민족 중흥의 불꽃이야 라면서 크게 칭찬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박정희는요 박태준을 따로 불러 제대로 상을 줬다고 하는데요. 바로 술상입니다. 아, 술상. 그동안 꼭 참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박정희는 박태준의 숙소로 직접 찾아와서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에서 공수한 막걸리와 해물 안주를 아주 거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야, 멋지다.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이날 이후로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1년 만에 242억의 흑자를 바로 우와. 냈고요.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단숨에 급부상해서 지금 세계 3위의 기업입니다. 포스코가 갖고 있는 특허만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박태준 회장이 이제 샘물 나온 순간에는 굉장히 감격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걱정도 컸다고 합니다. 또 정치적 외압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같이 이제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돌연 1992년에 회장 자리를 사임하게 되는데요. 이게 되게 좀 특이한 거긴 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기업이면 대물림을 하거나 그렇죠. 왜냐면 이거 지금 민간 기업입니다. 그렇죠. 물론 국가의 그 지분이 있긴 있지만 민간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도 사유하지 않았었던 건 확실히 대단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박태준 회장 입장에서는 포항제철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정치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박태준 회장이 선택한 게 뭐냐면 정치 자금을 한 번도 내지 않겠다. 그래요? 정치권에서는 야 저기서 돈 나올 때가 많은데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하고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좀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빈번히 생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